안녕하세요. 금은아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이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하여 우리가 모두 조심해야 할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명절이나 새해에 걸려오는 전화,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어째서 위험하냐고요? 여러분이 가장 바쁘고 정신없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을 챙기느라 마음이 들뜨고 생각이 느슨해질 바로 그때를 노리기 때문입니다. 마치 수십 년 만에 연락이 닿은 친한 지인처럼 정말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취약한 순간을 기회로 삼아 감성적인 접근으로 경계심을 무너뜨리려 합니다. 평소 같으면 쉽게 흘려들을 이야기들도 명절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 판단력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는 평소보다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모든 연락에 대해 한 번 더 의심하고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이라 문득 내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요. 잘 지내지? 혹은 새해니까 안부나 물어보려고 연락했지. 정말 따뜻하고 다정한 말이죠.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아무런 의심 없이 그 다정함에 마음을 열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들의 접근은 철저히 계산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기 위한 고도의 전략인 것이죠. 그들은 여러분의 가장 취약한 순간을 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벽을 잠시 허물었을 때 그때가 바로 그들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들은 여러분의 과거 관계에 대한 정보를 미리 수집하여 마치 오랜 친구처럼 친숙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나 온라인에 공개된 정보들을 활용하여 여러분의 개인적인 배경 지식을 쌓고 이를 기반으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유도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상대방은 자신을 오랜 시간 알고 지낸 사람이라고 착각하기 쉽고 그 결과 쉽게 신뢰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렇듯 치밀하게 준비된 심리전에 휘말리지 않도록 아무리 친숙한 말투라도 한 번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자극하는 달콤한 말들은 대부분 그 뒤에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첫 번째 접촉이 있은 후 며칠 뒤에는 또 다른 전화가 걸려올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번호, 다른 목소리로 말이죠. 그 사람 오빠다. 혹은 나는 그 사람 남자친구다. 라며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마치 이들이 모두 한통속인 것처럼 느껴지겠죠. 이런 상황은 여러분의 판단력을 흐리하고 이들의 교묘한 술수에 넘어가기 쉽게 만듭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감정을 흔들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며 결국 여러분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려 할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여러 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피해자를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명이 접근하여 관계를 형성하고 다른 한 명이 나타나 특정 상황을 만들어내며 또 다른 한 명이 개입하여 위기감을 조성하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먼저 연락했던 지인이 갑자기 큰 어려움에 처했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거나 특정 사건에 연루되었다며 금전적인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두 번째, 세 번째 연락은 이러한 요청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거나 거절하기 어렵게 만드는 압박의 역할을 합니다. 마치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볼 법한 시나리오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제 이러한 수법에 넘어가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단순히 돈을 갈취하는 것을 넘어 여러분의 마음을 조종하여 이성적인 판단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이들의 교활한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모든 연락과 요구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때부터는 여러분의 경계심을 더욱 높여야 합니다. 절대 집 주소를 말하지 마십시오. 지금 살고 있는 곳이 어디인지, 가족 구성원은 어떻게 되는지, 사적인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세요. 명절이라는 이유로 옛날부터 알던 정 때문에 혹시라도 만나서는 안 됩니다. 그 만남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친절함과 배려심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할 것이고 한 번 발을 들이면 빠져나오기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개인정보는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위치 주소는 물론 직장, 학교, 자주 가는 장소, 가족들의 신상 정보 등 사소해 보이는 정보라도 절대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침투하거나 가족들을 상대로 또 다른 범죄를 계획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명절 기간에는 가족이나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경우가 많아 이러한 정보를 간접적으로 흘리게 될 위험이 더 큽니다. 아무리 다정하게 안부를 묻는 듯한 질문이라도 그 질문의 저변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은 잘 계시니? 요즘 어디서 지내시는지 궁금하네. 같은 질문은 단순한 안부처럼 들리지만 부모님의 거주지나 생활 패턴을 파악하려는 시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명절에는 온 가족이 모이나 봐? 어디서 모이는데? 같은 질문은 가족 구성원의 모임 장소를 파악하여 침입이나 다른 범죄를 계획하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적인 정보라도 심지어는 여러분의 현재 감정 상태나 경제적 상황에 대한 언급조차도 신중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러한 사적인 대화 속에서 여러분의 약점이나 취약한 부분을 찾아내어 공격의 빌미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경계심을 풀게 하는 부드러운 말들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칼날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정 때문에 맺어진 만남은 더 큰 상처와 후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직감과 이성을 믿고 불필요한 만남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모르는 번호로 오는 스팸 전화보다 이렇게 마치 아는 사람처럼 다정하게 접근하는 전화가 훨씬 더 위험합니다.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수법이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진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취약한 마음 상태일 때 그들은 접근합니다. 그들의 목표는 여러분의 돈, 여러분의 개인정보,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의 소중한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믿음을 악용하고 순진한 마음을 이용합니다. 이러한 지능적인 사기 수법은 단순히 금전적인 피해만을 남기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적인 충격과 상실감, 그리고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오랜 시간 고통받게 할 수 있습니다. 친했던 사람에 대한 믿음이 깨지고 배신감에 사로잡히는 경험은 상상 이상의 아픔을 안겨줍니다. 특히 명절이라는 가족 중심적인 시기에 이런 피해를 겪게 되면 명절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과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한 딥페이크 DeepFake 음성 변조 기술까지 등장하여 실제 지인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모방하여 전화를 거는 사례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피해자가 목소리만으로 지인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들어 사기 성공률을 높이는 데 악용되고 있습니다. 시각적으로는 지인과 똑같은 영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 영상통화 시에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렇듯 기술의 발전이 범죄 수법의 고도화로 이어지는 현실에서 우리는 더욱 현명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모든 연락을 대해야 합니다. 단순히 목소리나 영상이 지인과 똑같다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금전적 요청이나 개인정보 요구가 있을 때는 반드시 다른 수단을 통해 본인 여부를 재차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리 약속해둔 암호나 특정한 질문을 통해 지인임을 확인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기범들은 카카오톡 등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지인의 사진으로 바꾸고 대화명을 비슷하게 설정하여 사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평소와 다른 말투나 어조 혹은 갑작스러운 금전 요구가 있다면 즉시 의심해야 합니다. 친구 목록에 등록되지 않은 번호로 왔거나 친구에게 갑자기 메시지가 왔는데 프로필 사진이 비어있는 경우 등 작은 차이점도 놓치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들의 수법은 끊임없이 진화하며 우리의 허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있고 새로운 사기 수법에 대한 정보를 꾸준히 습득하여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위험한 접근을 감지했다면 망설이지 말고 그들을 차단하십시오.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 그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개인정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몫입니다. 여러분의 직감을 믿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여러분의 용기 있는 행동이 미래의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행복한 일상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강력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들의 연락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은 여러분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그들이 어떤 감정적인 압박을 가하더라도 여러분의 안전과 평화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연락처 차단, 메시지 차단은 물론 필요하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도 주저하지 마세요. 스미싱이나 보이스피싱 피해가 의심될 경우 즉시 110이나 금융감독원 보이스피싱 지킴 2332에 연락하여 상담받고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이미 피해를 입었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빨리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망설임은 더 큰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빠른 대처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임을 명심하십시오.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사기 수법에 대해 경고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에게도 이와 같은 위험성을 알림으로써 더 많은 사람들이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집단적인 인지와 경계심은 사기범들이 설 자리를 잃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지켜주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동참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주의가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모든 연락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스럽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여러분의 행복과 안전이 그 어떤 감정적인 부담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고 주변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현명한 현대인의 필수적인 지혜이자 덕목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고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강력한 주체가 되십시오. 이러한 지혜로운 선택들이 모여 여러분의 인생을 더욱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고 항상 응원해주세요. 참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